됐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포지구 특혜 의혹 이 지명수배자 추적기 세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 또 상포 추적을 같이 저와 더불어서 하고 계시는 오병종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수네트워크뉴스 오병종입니다. 예, 여수시민협회 박성주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주입니다. 우리 방송이 아주 이제 그 흥미진진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말이죠. 네. 들을수록 예, 좀 그렇다는 이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동안에 어떻게 이제 그 여러 뭐 제보도 일부 있고 뭐 또 이렇게 추적에 진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보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 관계자들이 검찰에 그 출두했다는 그 소식은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댓글로 많이 제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적인 특혜 의혹 관련 인물이 잠적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직도 지명 수배 중인데 소식은 없고, 검찰도 역시 아직 별다른 소식을 전달을 해주지. 실제로 뭐 해외로 튀어버린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외는 다행입니다. 안 가는 것으로. 예, 뭐 떳떳하다면 빨리 나와서 검찰 출두해서 수사를 받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우리 그 박성주 국장님과 여수 MBC에서 그 여수시 조일수 건설교통국장 네. 예, 같이 감론을박 토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저도 잘 들어서 봤습니다. 내용이 좀 주일이다 보니까 좀 놓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1대1 토론이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좀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새로운 사실은 이제 임시허가 사안이었다. 예. 근데 임시허가 사안을 준공을 해줬다. 이게 이제 새로운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보에 의해서 그 시장 그 조카 사위가 선거를 도왔고, 그 다음에 시청도 제집 들듯이 드나들었다. 이런 제보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부터 좀 짚어보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는 상당히 파워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임팩트가 있죠. 예. 이거 이제 지명수배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상포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소환을 했는데 잠적을 했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지명수배 중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박 국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시장 오촌 조카 사이는 이미 주철현 시장 선거 때 4년 전이 되겠죠. 지금 예. 선거니까 선거 활동을 했고 또 선거 후 당선되자 수시로 청사를 들었다. 그런데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시에서는 그 관계자들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우리는 삼부토건만 했지 그 사람이 시장 조카사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느냐, 그걸 이제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제 조 국장님도 그러니까 시장 조카인 건 맞다. 그렇지만 우리는 몰랐다. 시장 조카인 것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전혀 모르고 이걸 또 허가를 내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라디오 전망대에 나와가지고 선거 그러니까 이후에는 내가 그 조카 사이를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근데 그러니까 이후라고 그랬어요. 선거 전에는 그러면 만난 적도 있고 통화한 적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말은 사실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고요. 예. 제가 제보를 받은 건 일반인도 있지만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은 여수시하고 검찰이 좀 더 깊게 파보면 예.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극자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부분이고. 요즘 CCTV 있잖아요. 여수시가 그러니까 여수시장이 전혀 만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없다. 이 말은 거짓말인 것이죠. 예. 저도 그런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그래서 좀
지금 현재 기소가 돼 있다라고 하는 그 팀장이 이 Y사 지금 이 요수 국제 자유도시개발 지금 지명수배가 돼 있는 그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장 오촌 조카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시장 조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상포 그 건설 회사, 그러니까 그 국제자유도시개발로부터 그 중로 그 도로 임시도로를 만드는데 그 건설 회사 사장도 역시 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들은 사급 공사는 하지 않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외부 공사는 하지 않고 광급 공사만 하는 업체다. 근데 그 국제자유도시개발은 일반 회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게 됐던 이유는 그때 당시 그 회계과장이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고 공사를 해달라 그래서 어차피 광급 공사를 해야 되니까 6시 공사를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증언도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쪽에서 좀 제보가 있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은 그 조카 사이 그분이 선거에 관련된 선거 활동을 상당히 깊숙이 했다. 예. 경선 과정에. 예,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라면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예. 그리고 시청을 드나들었다면, 뭐 CCTV 아까 얘기했습니다. 드나들었다면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 주장이죠. 예. 그리고 아까 저는 그 건설교통국 시청 그 직원과 통화를 하고 왔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언론에 이미 다 납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해명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조 국장님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 나는 또 입장이 똑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국장님이 그때 토론 때 나와서 우리 몰랐다. 그 이야기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렇죠. 네. 이제 당시 프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박 국장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이 상포 특혜 의혹 핵심이 뭡니까? 의혹 핵심은 친척인 거예요. 친척이 아니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것 때문이죠. 그렇죠. 일반인이었다면 정보를 내줄 필요가 없죠. 일반인이었다면 특수한 관계가 아니면 그렇죠. 어떤 것으로 관련된.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빨리 지금 뭐 관절이 없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조카 사이니까 빨리 나와야죠. 빨리 나와서 지난번에 해야 될 것 방송에서 같아요. 그러니까 조일수 국장님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뭐 알려줬다 뭐 어쨌다 이런 내용은 그 민원 안내 민원 안내 차원이지 그게 뭐 이렇게 그 특혜라고 뭐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자,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시외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뭐 공문서 하나를 보더라도 웬만해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기업 정보가 들어가 있네, 아니면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네, 이건 누구를 추측할 수 있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여주지도 않고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를 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해도 내주지 않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놓고 그 민원 안내였다. 민원 안내를 어떻게 뭐 그 과장이 직접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시의 이율배반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가 됐냐면은 이제 상포지구와 관련된 인허가 내줄 때 시장 관련된 친척인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네. 그 회사하고는 접촉도 안 했다. 특이 활동 때 계속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건 삼부토고 났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삼부토고는 94년 토지 준공인가, 조건부 준공인가 당시 받을 때부터 토지 등록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조그만 것도 그렇게 안내를 해줬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94년부터 알려줬어야죠. 제가 네. 그때 이제 그게 방송에 나온 이야기를 그 조 국장님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해볼게요. 공유수면 매립법 14조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인정한다. 따라서 조건부 토지 등록과 도시개발 사업 시행과는 별개 문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 한번 해보시죠.
네, 그 법을 저도 이제 확인해 봤는데, 맞고요. 맞고, 그 다음 대법원 판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난 20년 동안 여수시가 삼부토건에게, 공문을 19차례를 보냈는데, 어떤 토지를 등록하라는 공문이 아니고, 조건부 이행 조건을 빨리 이행하라라고 보냅니다. 예. 그러면, 20년 동안 조건부 이행 조건을 이행하라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갑자기 국제자유도시개발이 그 조카 사위가 회사를 딱 만드니까 바로 등록을 해준다? 이거는 특혜죠.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이게 법이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라면은 삼부토건이 왜 지금까지 그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았느냐? 예? 진즉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그 집안 자체가 연약 집안이다 보니까 뻘을 이렇게 따져놓은 것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10년 정도 뭐 이렇게 기다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내부 사정 곧 이 삼부토건이 법정 회생 절차를 밟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 자, 법정 회생 절차를 하게 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동성 그 채권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팔 수 있는 거는 팔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삼부토건이 왜 저 상포를 팔지 못했느냐? 결국은 그 준공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팔지 못한 거였고 여수시가 그걸 승인을 안 해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법정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충분히 팔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팔 수가 없었다. 아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 관계자들 얘기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맞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당초에 전라남도의 준공 인가 조건을 보면 토지 등록은 도시 기반 시설을 한 다음에 한 걸로 돼 있다. 네. 조건은 돼 있다.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 조건부 자체가 그 토지 등록을 못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도 했고 지금 그것이 아니다. 도에서 내준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법부 판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상포특위 그때 방송에서도 박 국장이 그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죠. 상포특위의 그 의원들이 왜 그 등록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삼부토건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왜 안 했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바보냐. 그렇죠. 우리가 바보냐. 삼부토건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8년도에 GH사라는 뭐 어떤 회사하고 있었어요. 매립 면허 양도를 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거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사는 GH가 하셨고 서로 간의 거래 과정에서 삐뚤어진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소송까지 갔었어요. 어허. 그러면 삼부토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이에요. 토지 등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민사까지 가가지고 그게 조정해서 얼마로 해결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반들이 개입돼서 이런 일들이 이번에 상포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어떻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개입돼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 이 빅게이트가.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그 삼부협조로만 해야 되고 삼부가 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 수사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뭐 아니다. 어디다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에서 네. 두 분 토론에서 좀 말 그대로 이제 좀 갑론을박이 됐던 설왕설래가 됐던 좀 내용 가운데서 상포 기반 시설 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지금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여수시는 그 기반시설 주체를 삼부토건이라고 확정을 지어놓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은 누가 내느냐라고 했더니, 저희 소기장님께서 그건 국제자유도시개발하고 기획부동산업체에서 낼 것이다. 네. 그러면, 자, 공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돈 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러면 결국, 시는 요구한다겠거든요. 삼부토건에다. 네. 삼부토건이 법적 책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삼부토건 이용주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삼부토건은 100억에 팔았어요. 이미 내 것을 내가 100억 원에 팔아버렸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100억에 팔면데 140억 정도가 들어가야 할 일들이 벌어져요. 140억, 50억이.
그럼 내 돈, 생돈을 다 땅을 팔아버렸는데 또 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게 해줄게 하고 다 계약된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은 자유도시개발, Y개발 업체가 다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자, 이제 시의 이율 배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상포지구라는 땅이 있는데 이게 수십 년간 개발도 못하고 뭉쳐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행정행위, 적극적 행정행위를 펴서 땅 거래도 되고 건물도 짓고 여기를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시가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이제 삼부토건은 떴어요. 큰 회사하고 삿발을 잡고 있어야 이걸 개발시켜 오는 것이 더 좋죠. 그런데 이제 돈 자본금 1억도 안 돼요. 그리고 그렇죠. 얼마 남았다는데 거기 국제자유도시개발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범법자 신분이에요. 법에서 오락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파산됐다고 합시다. 누가 상포지구를 땅으로 만듭니까? 그리고 그 임시 그 도로락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 박 국장이 그 부분 봐올 때 굉장히 나는 또 그 부분 별도로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그 부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상포지구라는 땅을 땅다운 땅으로 만들고 여수 도시를 개발시키고 진모지구하고 묶여있어서 오랫동안 묶여있는 보기 흉한 것을 뭔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조치여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펼쳤다고 시는 주장하는데 예. 그것이 다 수포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삼부토건 나 몰라라. 어떻게 삼부토건이 얘기를 합니까? 법적 책임져라. 우리는 못 온다. 계약서대로.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못 온다고 다 쭉 이야기합니다. 예, 시는. 예. 개별 그 민사소송으로 가거나 복잡하겠죠. 그런데 어떤 국제자유도시개발 시장 인척회사 2명이 이사고 대표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잠적했고 조사도 안 받고 그러면 꼬여있고 그리고 횡령했다고 해서 그 돈을 넣기 위해서 넣었다고 해서 잠시 나온 것이고 근데 수배 중이고 이 회사가 만약에 큰 범법자가 되고 이들이 뭐 특별한 경제적인 행위를 못할 수 있는 위치에 되면 둥 뜬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차 저희가 방송에서도 지정하고 저희 언론에서도 취재 결과 보니까 이것을 더 잘하려고 한 땅이었는데 형편없이 더 될 수밖에 없는 문제성 있는 땅으로 남게 될 것 같더라. 이걸 주장했었거든요. 취재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수시의 행정행위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시티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도 100억을 여수시에다가 기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법정 싸움까지 가가지고 1년에 10억씩 해서 납부를 해라. 그런데도 아직까지 못 받아요. 왜? 주차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자, 해상케이블카도 마찬가지. 1년이 넘도록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줬었어요. 사실 임시 그저께 사용... KBS 나왔는데 웅천도 그러던데요? 아, 네, 웅천도 그렇습니다. 네. 곳곳이 모르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수시의 행정이 과연 올바른가, 올바른 행정인가, 이걸,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대로 됐다 그러면, 자, 상포지구 그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미리 담보를 예치시켜놨어야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설왕설래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해주고, 그 다음 조카 사위들은 도망가버리고, 그러면 결국 여수시가 우리 시민의 혈세로 도시 기반 시설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채권 보증을 뭐 또 법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추징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또 돈을 안 낼 것이고. 그래서 퇴직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진모지구에서 우리는 비싼 돈을 내고 수업료를 내고 했다. 그 옆에 진모지구. 예. 진모지구가 여수시가 필요해서 거기를 매립을 하고 여수시가 도시계획을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삼부토건처럼 뭐 회사가 다 매립 면허권 따갖고 매립해서 다 만들겠다 하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먹튀하고 가버렸어요. 예. 그걸 통째로 시가 지금 끄안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걸 바로 봤어요. 아.
그리고 그런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요. 예. 그리고 일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가 이것을 보호해주지 않거나 하면, 그리고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예. 그 정도로 이게 어렵고 이권이 있고 큰 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유사일에 최고의 부동산 이득을 인허가 과정에서 안겨준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옆에 진모지구에서 보았는데 또 벌어진 거예요. 앞으로 또 이런 이미 일을 막기 위해서 일이 우리는 있었군요. 나는 이런 일을 오늘 막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예. 벌어지니까. 예. 지금 벌써 파사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옹천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KBS 방송 나오던데요. 예. 앞으로 또 우리 취재해서 또 방송 전격적으로 해봐야 돼요. 자, 이건 먼저 일단 짚고 넘어가시죠. 지금 시에서는, 그러니까 그 국제 자유도시 개발, 이 사람이 그 대표가 시장 친인척인지 모르고 인허가를 내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나중에 알았다, 우리.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련 공무원이 기소가 되어 있는 건 그 친인척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기소가 된 것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공무원직을 내걸고 정보를 전달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황당한 지금 이런 주장을 해버리니까 방송에 나와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해주고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지금 시장 친인척끼리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리인데 우리는 몰랐다. 이런 이야기. 아니, 조카 사귀인 건 미안하다. 근데 행정상 문제는 없다. 예, 시장이 그 기자회견에서 한 적극 말이죠. 적극 행정이었다. 네. 적극 행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에게 뭐 상도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예. 각종 규제 완화의 달인.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네. 임시로 내줬다. 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도시계획 시설은 그 매립지하고 관련된 것은 설령 그 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도시 시설 계획은 이제 시장에 이인된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시에서 주장한 것은 여러 개 중에 중로 하나만 한 것이어서 그것만 내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거 이제 박 국장이 이제 그거 또 파보고 하니까 엉망이더라, 제대로 안 했더라, 당신들 감독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임시로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임시로 내줬다. 6가지 가운데 조건을 3가지로 축소시켰다라고 하셨는데 그 네. 6가지는 뭐고 3가지는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로, 그러니까 이제 4차선 이상, 네. 4차선에서 이상되는 큰 도로를 내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로, 그러니까 그 편도 2차선 이상, 예. 중로가 있고, 그 다음 소로는 이제 편도 1차선이죠. 그런 이제 그 도로의 크기가 다 각각 다른 도로들의 계획이 있었고, 예. 그 밑으로 이제 우수공이나 그 배수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통신. 통신이나 그런 사회적 기반 시설들이 다 포함된 게 이제 6가지 항목이었고, 예. 3가지로 주는 거는 이제 대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중로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소로도 일부분 또 사라지고, 예. 이렇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근데 역으로 오히려 조건을 더 강화시켰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조건이 6개가 강화된 겁니까? 3개로 줄인 게 강화된 겁니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수시가 말하는 것은 이미 그 6개 항목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이제 평수가 더 늘었다, 공원도 했다. 이건 참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임시도로만 25%인데 35% 했다 이런 것은 임시도로만 지금 설치해놓고 준공 허가를 내줘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을 지어요. 근데 터만 닦아놨어요. 응? 자, 임시로 이거 준공해 주세요. 해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제 이 땅이 무엇이냐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바다인데 공유수면인데 매립 면허권을 줘요. 매립을 했어요. 80년대부터. 네. 그러니까 땅이 아직 안 됐어요. 일단 매립지는 10년, 20년 지나야 돼요. 그래야 다져져. 연합 지방이 다져져요.
그래서 조건부 인가를 94년도에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2016년, 15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팔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법적 판단이 앞으로 사법부에서 가려야 될 부분이고요. 주장을 하고 있어요. 했는데, 그리고 그 안에 거래 과정에서 삼부토건이 왜 못했는가 그 기록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제 따져봐야 할 부분이고요. 조건부 인가인데 26년 최근에 또 조건부 인가를 해주면서 또 해준 거예요. 이중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임시도로니까. 예. 임시도로잖아요. 제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야 앞 조건 정확하게 직결하는 것이 좋겠어요. 또 불필요한 조건 만들어서 이거 해라 해놓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1억밖에 안 내는 경력 하나도 없는 회사하고 삿바싸움 하는 게 좋겠어요. 삼부토건이라는 본래 땅을 매립했던 회사, 너희는 잘 만들어서 국가에다 여수시에다 제대로 된 땅을 만들어 내라고 본래부터 권한받은 쪽하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지금 행정행위를 할 때.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조카 사위가 돈이 없어요. 자, 선부토건에게 10억을 줘야 되는데, 계약금 10억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여기저기 빌리러 다닙니다. 그 중에 공무원도 빌려줬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이 확인이 안 돼 있지만 일단 그 제보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카 사위 측에서는 빨리 등록을 해서 빨리 기획부동산에다가 팔아야만이 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철인 시장한테 그랬겠죠. 이거 좀 빨리 좀 처리 좀 해달라. 그러면 또 담당 공무원 불러서 그랬겠죠. 이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합법적이냐. 그럼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은 거죠. 편법. 그렇게 해서 빨리 토지 등록을 해주기 위해서는 자, 임시로 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임시로 그걸 준공승인을 내주자. 그러면은 토지 등록이 가능하고 그다음 분할도 가능하고 그럼 매각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특혜가 확실하다. 자, 어떻게 임시도로를 준공승인을 내줍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조 국장님 그랬습니다. 2015년 7월 21일 일날 이제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이제 설립을 하고 1억 자본금 1억으로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날 100억 원의 3부와 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건 맞다. 네. 서류상으로. 네. 그렇지만은 개인 간 거래를 시에서 알 수 없는 일 아니냐. 지난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시는 그때서야 파악을 했다 이런 내용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으되 이렇게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시민이 많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시장도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어요. 내 조카 사인 건 맞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면 검은돈 받은 적 없지 않느냐. 검은돈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 것도 시장이 없고 이게 적극 행정이 있다. 이게 잘못한 거 없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검은돈 안 받았다고. 누구 하나 검은돈 얘기 안 했어. 네. 응? 시민사회단체도 그동안 작년부터 싸워오면서 검은돈 얘기는 안 했거든요. 아 이거 혹시 도둑이 재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검은돈의 출처가 어디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검은돈 이야기가 진짜 안 나왔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땅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지금 웅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이상우 의원도 시 10분 발언에 얘기했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몇 가지들을 얘기했어요. 다는 아닌 것 같던데. 그런데 엉뚱하게 그 업체한테 사회 기부금 좀 내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했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어떻게 해서 그런 행정행위 변경 과정들이 있었는가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또 웅천이라는 큰 땅덩어리가 그냥 벌판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자연보락 마을이. 항상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세우면 언제나 기획하는 어떤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시에서 합니다. 그 땅도 마찬가지. 매립하거나 이럴 때 80년대 그 도면 들고 와서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은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해요.
뜻을 제대로 세우고 공익에 맞게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관청에서 철학을 분명히 세우고 가면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 어디서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웅천 같은 경우는요, 여수시가 직접 개발을 해서 직접 매각을 했다면 지금 이제 우리 진남 경기장이나 아니면 시민회관이 다 문수지구를 직접 개발을 해서 여수시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직접 그걸 매각을 했고요, 시민들에게.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자, 문수보다 웅천은 더 커요. 더 많은데? 그러면 성남에서 한 거 그건가요? 방금 말한 게? 그럴 수 있나요, 우리도? 그렇죠. 이제 네. 웅천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도망간 이 사람들, 이 수배자들을 지금 빨리 찾는 일이 지금 네. 급한 일이니까 제보 바랍니다. 네, 제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직접 토론 당사자로서 네. 이번 토론의 성과는 뭐고 좀 아쉬웠던 점은 뭐라고 좀 보시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여수시의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게 참 아쉬웠고요. 그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것은 결국 스토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논리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모르겠다, 아니면 뭐 합법적이다, 아니면 뭐 행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다 지적한 거 다 네. 행정적인 문제거든요. 응? 자, 개인 간의 거래, 그거 둘째 치자 이거죠. 행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직접적인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일단 이제 그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 검찰은 최근에 이제 오늘 어제입니까? 보니까 또 이제 그 새로 시장 출마자가 또 상포를 또 걸고 나오고 또 그렇게 있던데 어쨌든 이게 이제 선거와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좀 이제 그런 상황이 선거 되어버렸어요. 상대자가 얘기하면 정치 행위로 보면서 물타기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그것은 좀 경계해야 할 일이고 여수가 발전하려면 도시계획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새로운 구역을 어떻게 편성해 나가느냐, 웅천이란 덩어리를 어떻게 앞으로 키워나가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가느냐, 진모나 거기 상포지구가 어떻게 성장해 나고 바닷가 도시로서 세계 유명 유수의 도시로 되느냐, 한 부분이 되느냐, 이런 거하고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을 디자인해 놔려면 초반부터 잘 가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느 도시나 초반부터 잘 못 가고 돈과 관련된 건설업자 삽질 부대가 끼어들어서 세계적인 도시가 못 나온 거예요. 멋있는 거 우리 관광지 가면 정말 부러운 데 많잖아요. 예. 그런 도시가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 제일 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는 여수는 디자인부터 잘해야 돼요. 그 뒤처리하면서 우리가 고생할 것이 아니라 예. 그러면 바닷가 새롭게 만든 데만큼은 세계 최고 명품 도시로 만들어놔야 세계 제일 도시, 세계적인 도시 엑스포를 치르는 국제 해양 관광 도시가 그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수 고서동에 그 한신 아파트, 우리나라 최악의 경관에서는 최악의 그 아파트라고 얘기하죠. 경관 디자인을 왜 합니까? 도시가 보기 좋고 그다음에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경관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그 위원들을 불러서 회의비까지 줘가면서 그런 회의를 하고 또 용역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드디어 MB가 구속이 됐습니다. MB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4대강 사업, 이 토건 사업. 삽질. 이 삽질이 사실 크게 한 놈은 크게 이렇게 했다면 또 각 지역마다 또 다 있습니다. 네, 여수도 있죠. 여수는 해양수산부를 없애가지고 여수 시민들한테 공분을 받았고 그다음 이명박 정부 일은 받지 말자 하지 말자 하고 공식적으로 막 되게 반대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수세계 박람회
S포장 예산 깎고 예산을 방치하고 아무튼 각 지역마다 토호들이 이렇게 각 지역의 경관을 망치고 이렇게 인허가를 주목국으로 하면서 많은 비리를 양산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제보를 바라고요. 또 이러한 그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 또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제보를 해주셔서 좀 바로잡아 나가는데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